다음은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. 방문 요양보호사의 전체 인력 중 20%를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이 내용은요, 통합제가 인력 배치 일부인데요. 주야간보호센터 인력 기준을 한번 띄워드릴게요. 특이점을 정리하면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사무원을 필수 1인 이상 필수 채용해야 해서 기존 주야간보호센터에 비해서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죠. 물리작업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 시간 50%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배치 인력 1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8시간을 뽑을 필요는 없는데요. 월 기준 근무 시간 50% 이상 근무하면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4시간 근무하면 된다는 얘기죠. 물리치료사님들 고용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그러면 8시간 풀근무보다는 4시간에서 7시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뭐 아이 키우거나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 채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고요. 물리치료사 가산을 주는데요. 이게 필수인데 가산을 줍니다. 0.7점, 한 명 배치 1.4점으로 가산합니다. 이거는 간호사 배치 가산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. 배치 시에 일부 공단에서 지급하는 이런 것이라서 필수 배치를 하더라도 전체 부담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인건비 중에 대표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인건비 중 4시간 직원을 뽑는 경우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, 8시간 뽑는 경우에 140만 원, 200만 원 정도를 공단에서 부담해 준다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좀 제가 질문 다 해서 대답받은 거거든요. 선생님 월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에 비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되겠습니다. 이 물리치료사 때문에요. 또 간호조무사 대신에 이제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고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25인 이상일 때 배치를 하면 되는 사무원을 몇 명이든 간에 필수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서 통합제가 주간보호형의 인력 기준은 38인 이하 소규모 주야간보호센터보다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대규모 주야간보호센터에 더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아까 시설에서도 말씀드렸죠.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시설 기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분양 평수가 아닌 실평수로 따졌을 때 125평 이상 되는 건물에서 시작하시는 경우에만 통합재가를 고려하시면 되겠다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결론 내려드릴게요. 적응 규모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. 간호사를 배치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주야간보호 입소자 30명당 간호사 1인을 추가로 배치를 하되 전체 간호사, 간호조무사의 2분의 1 이상을 간호사로 배치해야 된다. 간호사는 30명이 넘어갈 때마다 한 명 추가 배치인데요. 여기서 30명은 정원 30명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계산한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44명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나눴을 때 44를 30으로 나눴을 때 1.47이 나오고 45하고 30 하면은 1.5라서 45명이 넘어가면 2명 배치가 되니까 더 대규모로 넘어가면 간호사 조무사 비율도 다 맞춰야 되고 되게 어려워지죠. 그래서 44인 정도? 만약에 좀 작게 하신다 그러면 그 정도. 간호사 배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0.6점을 주니까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 고용 시에 대략 60에서 80만 원 정도 공단 지원금이 나오겠죠. 결국 앞에서 분석한 대로 38인에서 43인 미만, 이제 가장 작게 하면 38에서 44인 미만 주야간보호센터 통합제가 기준으로 간호조무사에 비해서 간호사 월급이 100만 원 정도 차이라고 봤을 때 간호사 배치 가산으로 추가되는 공단 지원금을 다 감안을 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50만 원 정도 추가 인건비 부담이 한 명당 필요할 것이고 45인 이상 74명 통합제가를 하는 경우에 100만 원, 간호사 2명 배치하니까 75명 이상 99명 미만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정도 인건비 추가 부담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.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. 계속 바뀌니까.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보호를 위해서 인력 추가 배치를 해야 되지만 공단을 확인해 보니까 주야간보호센터 가산으로 뽑을 수가 있고 야간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수가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단기 보호가 있을 때만 근무표를 변경해서 요양보호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근무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. 그래서 단기 보호에 나오는 그 수익금을 고려했을지 추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지출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실질적인 얼마다 이렇게는 어려워도요. 방문 요양 부분에서는 20% 이상을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배치 노력해야 한다라고 아까 앞에서 되어 있었죠. 읽어드렸죠.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. 결국 이 부분도 일반 방문 요양 창업과 같아서 통합제가에 특히 뭐 불리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주야간보호 하면서 통합제가 하시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. 결국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인건 부분을 정리하면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에 비해서 간호조무사 대신에 간호사를 배치하셔야 된다. 그래서 급여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시게 되고요. 한 분당 50만 원, 뭐 70만 원.
물리치료사 추가 배치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요. 단기 보호를 위한 야간 요양보호사도 추가 배치를 하지만 이 부분은 따로 뭐 비용 배치가 아니라 수가를 가지고 해결할 것 같고, 방문 간호를 위한 간호사 추가 고용하는 등 만약 그 통합제가 주야간 보호형을 만약 진행하신다면 이 인건비를 해지할 만한 수익이 나야지 될 것 같고요. 투자할 만하겠죠. 자, 종합을 해보겠습니다. 엄청 길었죠. 주야간 보호 대신에 통합제가 센터 설치를 고려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끝까지 보셨겠죠. 시설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. 첫 번째, 주야간 보호에 비해 큰 프로그램실. 둘째, 침실의 여부. 이것만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고려하면 된다. 자, 인력 기준에 고려할 부분 첫 번째, 간호사 이용자별 추가 배치, 물리치료사 추가 배치. 두 번째, 사무원 필수 배치로 인해서 소규모 기관에서는 인력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38인 이상. 아시겠죠? 오늘의 분석을 살펴봤을 때 통합재가센터를 고려할 수 있는 최소 실평수는 125평 이상. 여기까지입니다. 됐죠? 자, 오늘은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재가서비스, 주야간보호시설, 인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추후에 이 분석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재가센터를 구성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최적의 인원수를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예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 외의 부분을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공단에서 말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저희 이제 그 폐쇄 네이버 카페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.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아직도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하시고요. 나중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예비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깊이 양해해 주시고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댓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